8일차. 자, 8일차도 여전히 독특기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인데요. 오늘은 인터뷰 대상자가 기업가 혹은 창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기업가 창업자에 관한 인터뷰가 나오면 어떤 전문적인 회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어휘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보기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같이 보시죠. 자, A. 뽀동자오다. 자, 뽀동이라는 단어는 처음 보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봤었는데 파동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물리에서 쓰지 않는 이상은 파동보다는 기복, 감정 기복, 징쉬 뽀동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 요걸 뭐라고 한다? 뽀동. 기복이 비교적 크다. 일단 어떤 기복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B는요, 정수 방완이라고 나왔어요. 정수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증가 속도라고도 되어 있지만 만약에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 정장의 개념이라면 성장 속도, 증가 속도 둘 다 좋습니다. 어쨌든 증가 속도나 성장 속도가 방환. 자, 이 단어는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둔화되다, 침체되다, 느려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가를 쭉 하다가 성장을 쭉 하다가 갑자기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정수 방환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잉초. 자, 6급 필수 단어가 되겠습니다. 공급하다, 응하다, 수요. 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공급이 수요에 응하지 못하다. 부잉 이러면은 공급이 수요에 응하지 못하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공급이 딸린다는 뜻이에요. 공급이 딸린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함을 얘기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찡정지리에. 자, 찡정지리 하면 경쟁이 치열하다. 자, 마지막 보기만 보면 어떤 분야에 대한 내용이겠죠. 경쟁이 치열하다. 어떤 분야? 이 분야는 어떻습니까? 이걸 관해서 알 수 있는 거 이러면은 경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뭐 기복이 크다. 좋아요. 그럼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다. 이것도 다 됐네요. 근데 이제 공부잉치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생산과 관련이 있거든요. 생산. 그러면 어떤 분야의 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발전 추세 이런 것들을 질문으로 던졌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A. 加重了企业负担. 자,负担, 부담이죠. 예,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무엇이 그렇게 가중시켰는지 궁금해야 돼요. B. 实现了行业垄断. 자, 行业垄断하면 업종의 독점, 독과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종의 독점을 실현시켰다. 뭐가? 属于 속하다.强强联合. 자, 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겠는데요. 자, HSK 단어는 아니고 아무래도 기업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强强 빙고라고 해요. 나중에 단어가 나올 거니까 적지는 않겠고요. 빙고 하면은 합병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强强 빙고는 뭐냐? 보통 합병이라고 하면 이제 강한 회사가 약한 회사를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합병시키는 경우, 흡수처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치앙치앙 리엔허라는 것은 강한 회사, 큰 회사가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합병하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속한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계속 뭐가 궁금했던 게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아마 합병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이 단어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 다오쯔. 초래하다, 야기하다는 뜻이죠. 뭘 초래하냐면 뒤에 있는 내용. 人员管理混乱. 人员管理하면 직원 관리 혼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직원 관리의 혼란을 야기했다. 합병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질문은 합병이지 않을까. 보기를 보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보기 보시죠. 자, 세 번째 보기의 A는요, 요独特的 营销体系. 자, 독특한 营销体系가 있다. 营销体系는 영업 시스템 혹은 마케팅 시스템을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이제 회사에 관한 질문이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것만 보면. 자, 두 번째. 感冒类药品销量最佳. 감기류의 약품 판매량이 가장 좋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의약을 취급하는 회사.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生产方式落后. 생산 방식이 낙후되었다. 뒤처진다는 뜻이고,规模持续缩小.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저희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대한 내용. 요것을 질문으로 나온 것 같고, 아마도 이 회사는 의학과 관련된, 오늘 합병은 의학과 관련된 이 회사들의 합병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4번을 갑니다. A. 热爱所从事的事业. 자, 热爱뭐 몹시 좋아하다요. 같은 단어는 酷爱. 나중에 단어 나올 거니까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몹시 좋아하다. 所从事的事业. 종사하는 모든 일들을 좋아하다. B. 懂得奉献社会. 자, 奉献社会는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걸 얘기합니다. 동다 하면은 할 줄 안다.
그래서 이 사회 봉사도, 기여도 할 줄 안다라는 뜻이 되겠고, C는 요, 良好的人际关系,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 D, 요, 雄厚的经济基础, 아주 두터운 경제 기초를 가지고 있다. 자, 요것만 보면 일단 사람, 인물 정보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쵸? 왜냐하면 어떤 사람, 주어가 다 사람을 넣으면은 딱 문장이 만들어지죠. 이 사람은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일을 모두 좋아한다. 그리고 사회 봉사할 줄 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 두터운 경제 기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오늘은 아무래도 기업이니까 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 이런 것도 좀 추측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문으로 확인하기로 하고요. 다음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기입니다. A, 药品质量问题堪忧. 자,堪忧, 걱정되다, 심각하게 걱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약품 질 문제를 걱정하다라는 뜻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男的出身医药世家. 자, 지난 시간에도 배운 단어죠. 世家, 명문가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는 의학 집안 출신이다 라는 뜻이 되어 있고요. 医药公司纷纷倒闭. 자, 倒闭가 도산하다는 뜻이죠. 예, 纷纷이 들어가면 연이어. 우리나라 말로 줄도산이에요. 그래서 의학 회사들이 줄지어서 도산을 했다. 그 다음에 男的即将升职. 남자는 장차 진급, 升职 하면 진급할 것이다. B랑 D만 보면 역시 얘도 인물 정보처럼 보이는데, 근데 A와 C를 보면요, 현재의 의학 업종에 관한 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보기가 있으면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이 글로써 알 수 있는 것, 이 글에 일치하는 내용, 혹은 알 수 있는 내용, 일치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이 정도로 추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 그런지 지문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진행자 질문이 중요했었다, 그쵸? 여자가 진행자 질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네요. 在整个医药行业增速放缓时贵公司的利润为什么能增长这么多? 자, 전체적인 의학 업종의 이 증가 속도. 여기서는 증가보다는 성장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을 때 꾸이공스 이러면 귀회사, 상대방 회사를 높여주는 거죠. 귀사의 이윤이 왜 이렇게나 많이 증가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데, 이 업종 분야가 안 좋은데 당신 회사는 어떻게 이렇게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여기서 벌써 제가 보기엔 정답이 나온 것 같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보기를 어떤 분야나 생산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추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 진행자가 정보를 알려준 것 같아요. 지금 업종, 의학 업종은 다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그랬더니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医药行业今年整体的发展速度有所回落. 만약에 여자 진행자의 질문을 놓쳤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알아들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회로라는 단어예요. 회로. 회로는 반락하다라는 뜻이다. 반락. 반락이 뭐냐면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학 업종이 올해 전체적인 발전 속도는 반락을 했는데 반대 표현은 당연히 반등이 되겠죠. 반등하다는 뭐라고 할까요? 앞에 있는 후이는 똑같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올라가는 거니까 회성. 예, 요건 이제 반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는 건데 오르다가 떨어져요. 다시 한번 오르는 거 이런 거죠. 이것도 반락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거. 이걸 반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소 반락을 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반락이란 단어와 아까 방환이란 단어, 둔화되다, 이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1번의 정답은 아까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다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자가 질문을 하는데 这次并购重组给贵公司带来了什么好处? 드디어 나왔네요. 并购重组. 자, 이런 단어는 요번 기회에 외워두세요. 并购가 이제 인수합병. 종주는 여기서 쭝이 아니에요. 종주니까 다시 팀을 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조정. 그래서 이번 인수합병으로 구조조정한 것은 본인 회사에, 귀사에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보기를 인수합병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을 했었거든요. 대답을 한번 봅시다. 예, 아니나 다를까 남자가 얘기합니다. 자, 今年的这一次收购使我们进入了一个强势并购的时代. 자, 收购하면 인수예요.
그래서 올해 이번의 인수는요. 使我们 우리가 어떻게 하게 만들었다? 进入了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하나의 强势 강강식 인수의 시대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강강식이 뭐라고 했죠? 예, 큰 회사, 좋은 회사, 좋은 회사, 강한 회사, 강한 회사가 윈류하기 위해서 같이 합병하는 걸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보기에 분명히 强势 联合 예, 属于强联合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예, 그게 정답으로 보입니다. C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좋은 점을 얘기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좋은 점은 이 부분이죠. 第二他们在医药行业里面有一套独特的营销体系. 아마 여기서 탐험을 얘기하는 것은 인수할 회사, 합병될 회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회사가 의학 업종 안에서 뭘 가지고 있다? 독특한 시스템, 특히 어떤 시스템? 영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3번 보기에 있었죠? 3번 보기에 보시면은 아마도 첫 번째 A에 요두터더 인샤오 TC가 있었으니까 역시 3번도 이 질문 대답안에서 같이 해결이 되었다는 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끔 선생님 진행자 질문과 실제 질문이 비슷하니까 그러면 한 질문당 한 문제가 나오나요? 라고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한 60%에서 70% 정도. 나머지는 가끔 어떤 게 있냐면 아예 자 인터뷰는 했지만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공질문.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그냥 들어도 대답 정답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하나의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길게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2개 정도가 함께 해결되는 경우. 요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您是不是把做药品这件事当成了一辈子要做的事业? 당신은 이 뭘 하는 것을 약품을 만드는 이 일을 한평생에 해야 하는 일로 여기진 않습니까? 이 남자가 확실히 약품 만드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我本身出生于医药世家. 이거는 4번이 아니라 5번에 보기에 보면 우리가 이 글로써 알 수 있는 사실. 결국은 인물 정보로 돌아가네요. B에 있었죠. 남자는 의학 집안 출신이다. 그게 먼저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가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这种热爱使得您把公司经营得如此卓越的吧. 자,卓越는 탁월하다, 훌륭하다는 뜻이죠. 이러한 애정이 당신이 회사를 아주 이렇게나 훌륭하게 경영하게 만든 거죠. 라고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는 어떻게 대답하냐 봅시다. 자, 마지막 남자 얘기해요. 是的, 그럼요. 不管从事什么事业，要想获得成功，前提就是要热爱这项事业. 자,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不管什么 하면은 A에 상관없이 뭐뭐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要想获得成功, 예, 성공을 얻고 싶으면, 성공을 쟁취하고 싶으면 전제 조건은 바로 뭐다? 그 일을 몹시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진행자는 남자의 열정, 애정에 대해서 물었는데 남자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아까 4번이 우리가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인드나 그렇죠? 그런 태도를 우리가 예측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역시 A에 썼나요? 热爱所从事的事业. 요게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대답에서 또 2가지 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도 좀 특이했고요. 더더군다나 이 인수합병 같은 좀 전문적인 단어가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기업가가 나오면 보통 비슷한 어휘들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오늘은 좀 이런 인터뷰는 이런 식으로 질문이 흘러가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일차도 독해 이 부분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독해 이 부분은요, 핵심이 바로 조합어휘. 자, 조합어휘라고 하면 2가지가 있어요. 명사의 조합. 저번에 한번 이렇게 풀다가 한번 제가 이런 말을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혈액순환 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혈액에 나왔고, 밑줄 쳐져 있으면 순환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흔히 쓰는 어떤 구성 단어들을 찢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음절은, 지문에 나와 있고 이음절은 보기로 나오는 것. 이런 경우를 명사의 조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문의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구문의 조합.
우리가 구문의 조합하면 이 A, 웨이, B, 이랑 웨이가 함께 잘 쓰이는 것처럼 이런 조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로 낸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략 PT에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조합들은 거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이 조합 어휘는 훨씬 더 쉽고요. 또 두 번째로 한국말을 잘 하셔야 돼요. 한국말을. 그러니까 한국말로 자연스러운 조합을 찾아내야 이 문제 풀기 쉽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풀 문제 먼저 명사의 조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 단어부터 보시죠. 자, A는 쯔쉬 여러 번 나왔네요. 그렇죠? 벌써 질서, 사회적인 문제나 내용에 쓰이는 질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B는 츠쉬 마찬가지예요. 순서는 우리가 일의 진행과 관련된 내용에 쓰였습니다. 시통, 자, 우리가 뭐 독해일분복에서 계속 본 단어는 아니지만 6급에서는 자주 나오는 단어죠. 대통이라고 해도 되고 시스템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D는 정쉬, 역시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단어죠. 프로그램 절차라는 뜻으로서 보통은 컴퓨터 작업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보기가 있는데 원래 명사를 보면 뭘 보라고 했었죠? 동사, 호응하는 동사와 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동사가 없어요. 그렇죠? 앞에 봤더니 없고 동사 오히려 뒤에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동사는 그 뒤에 있는 명사와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영향이 있다는데 신타이가 뭐에 이것에 땡땡 이것까지겠네요. 그렇죠? 이것까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다. 요절을 썼네. 그렇죠? 그러면 直接或间接的影响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과 호응하는 단어, 호응이 아니죠. 오늘은 이 조합되는 단어를 봐야 되는데 생리和免疫, 생리는 생리, 免疫는 면역. 생리라는 것은 우리 인체 안에 있는 장기의 건강들을 우리가 생리健康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생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타이는 또 뭐냐?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신타이는 심리状态이라고 해서 심리 상태도 나타내지만 6급에서는 주로 심리態度, 마음가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생리와 면역 뭐뭐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생리 면역 질서, 생리 면역 순서, 생리 면역 시스템, 생리 면역 프로그램. 일단 D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질서도 사회적인 질서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고 지금 순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B가 아닐 겁니다. 정답은 C.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 시스템 혹은 면역 시스템에 이 마음가짐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외워야 될 것 같답니다. 생리 시스템, 그렇죠? 생리 시스템. 그 다음에 免疫系统, 면역 시스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조합은 한꺼번에 읽어만 두셔도 기억이 날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두 번째 보기부터 하는데 전치사가 나왔네요. 전치사는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나온 김에 이게 기출문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핑. 자, 핑이란 단어는 전치사로서 뭐뭐를 바탕으로 하는데 보통 뒤에는 지식, 기초, 감각 등의 이 추상적인 단어를 바탕으로, 노력을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기초를 바탕으로, 부지런함 바탕으로, 그래서 빙지시, 빙지추, 빙간주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성단어로 쓰면 요주청, 요꼬청을 많이 써요. 그래서 무엇으로 조성되다. 그냥 전치사 의미로서는 보통 이제 요우는 총의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랑 잘 쓰겠어요? 예, 따오라든지 시향이라든지 이런 단어. 그래서 A부터 B까지, A에서 B로 향하다. 이런 경우도 많이 쓰이니까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차오도 역시 6급에서는 잘 나오는 단어예요.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방향이 나올 겁니다. 차오, 셔머, 방향. 이러면은 어떤 방향을 향해. 자, 천은 근데 6급보다는 5급에서 훨씬 더 답으로 많이 되는 단어인데요. 일단 6급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천하면 무슨 틈을 타서. 거의 쓰이는 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외우면 되겠네요. 천년칭, 젊음을 틈타, 젊을 때. 천지회, 기회를 틈타,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보세요. 지문은 항상 어렵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뭔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윈루어. 뭔지 모르겠죠. 그렇죠? 울라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것이 해서 여기 나왔어요. 근데 수로를 봤더니 수로가 요게 아니고 요거네요. 주청. 맞습니까? 그러면 전치사를 봐야 되는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 전략 PT를 다 외우고 왔다면, 아, 요우주청이 A로 조성되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 윈로어라는 것은 A로 조성되다, 로그에 해당하는 것보다 요우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꼭 단어만 조합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특수 패턴 혹은 고정격식이라고 부르는 이런 구문의 조합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쉽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 울라에 대한 내용인데, 울라가 뭐냐면 저도 이걸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대에다가 이게 대가 있어요. 대에다가 뭐 잠시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막 이렇게 진 같은 거, 크고 작은 진 같은 거를 9개 정도? 제가 알기로는 9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크고 작은 진 같은 거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게 줄로 걸어놔요. 그리고 이걸 치면서 우리 실로폰처럼, 물론 이제 매달아 놓은 거, 징처럼 우리가 북처럼 매달아 놓고, 눕혀서 치는 게 아니라 세워놓은 상태에서 사람이 이거를 두들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따이에 이게 출연을 했는데요. 크고 작은, 크기는 같지만 두께와 음의 높이가 다른 약간의 동으로 만든 작은 울라, 작은 진 같은 곳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외워야 될 거는 요 주청, 무엇으로 조성되다. 그래서 요의 주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제 문제입니다. 자, 실제 문제를 갔을 때는 바로 지문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반드시 내가 풀어낼 내용. 그러니까 보기에서 내가 좀 자신 있는 열을 먼저 고르는 건데요. 역시나 오늘은 3개의 보기가 있는 ABC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열이 자신 있나요? 당연히 이제 마지막 열이 그나마 아는 단어인가요? 그렇죠? 열이 아는 단어인데, 일단 6급에서는 얘네들이 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열이 되든 두 번째 열이 되든 여러분들이 좀 뜻은 다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자신 있는 마지막 열로 보겠습니다. 뿌시는 불시에 자주, 지시는 제때, 제시가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린시 갑자기인데 좀 주의하셔야 돼요. 린시 문제로 잘 나오죠. 린시는 임시로라고 해석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잘 이제 답을 하기 힘들어요. 린스는 어떤 약속이나 이게 정해져 있던 것이 시간에 거의 다 다가와서 갑작스레 바뀌는 경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쓰는 게 린스 취샤오, 갑자기 취소되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10일에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8일, 9일 돼가지고 취소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린스 취샤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연기되다도 린스 요거 잘 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마지막 수이시는 수시로라는 뜻이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시커, 시시각각, 내내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만 봤을 때 보세요. 마지막만 옌지엔 파한시. 자, 옌지엔 눈꺼풀이죠. 눈꺼풀이 까매졌을 때는 반드시 땡땡 지우이. 자, 지우이는 진료를 받으러 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잖아. 눈꺼풀이 까매졌다는 말은 뭔가 건강의 신호, 안 좋은 신호가 나타난 건데 이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늦지 않게 이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 개념은 뭐밖에 없다? 지시. 일단 지시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고르라고 하면 아마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를 고를 것 같은데 저희가 외워야 될 단어가 첫 번째를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좀 봅시다. 투이처, 추측하다. 반응, 반영하다. 반馈, 피드백하다. 피드백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는 거, 그죠? 대답을 주는 거. 그 다음에 탐측, 탐측하다. 자, 다 아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 근데 두 번째 밑줄로 갔더니 뭐가 나오냐면, 자, 실수상부터 볼게요. 사실상 옌징 눈은요, 자, 뿌진하이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 하다인데, 能折射出人的内心世界还能땡땡集体的健康状况. 자, 이게 앞에서 힌트를 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요. 折射. 折射는 굴절시키다는 뜻이에요. 굴절시키다. 굴절이 뭐냐면 뭔가가 있으면 요렇게 해서 탁 꺾어서 다시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랑 같은 단어냐면 아닌과 같은 단어인데 공교롭게도 얘가 H색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모를 수 있는데 안다면 바로 정답을 B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형태죠. 뿌진하 이랬으면 앞에 거 할 뿐만 아니라 뒤에 거 하던데 사람의 내심 세계를 뭐 굴절시켜낼 뿐만 아니라 또 뭐 한다? 이 GT 하면 유기체, 생명이 있는 하나의 개체, 사람 인체라든지 동물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GT의 건강 상태도, 상황도 뭐 한다? 반영해낸다. 그래서 누가 봐도 B가 정답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외워야 될 단어가 좀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열을 많이 골랐다면 한번 봅시다. 단어는 마오빙이 나왔고, 지빙이 나왔고, 삐빙이 나왔고, 빙두가 나와서 다 병같이 보이지만 좀 다 다른 병이에요. 마오빙이라고 하면은 사람이든 기계든 사물이든, 그렇죠? 이런 문제점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고질병. 실제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실제 병을 우리가 좀 앓는 고질병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 사람의 문제점, 이 기계의 문제점,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을 얘기하고, 삐빙은 병폐, 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고질병, 무슨 왕따 현상이라든지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에 있는 안 좋은 이러한 병폐를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빙두는 컴퓨터에나 쓰는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 바이러스 쓰긴 하지만 HSK에 나온다면 컴퓨터 바이러스, 빙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열이 뭐만 보면 되냐면, 얘가 명사잖아요. 명사가 나오면 뭘 보라고 했죠? 동사. 동사가 뭐냐면 환요, 앓고 있다거든요. 그래서 눈꺼풀이 여기 또 나오네요. 옌지엔 파헤이表示 지티. 자, 눈꺼풀이 까매지면 뭘 표하는 거냐면, 뭘 나타낸가 하면 이 유기체가 아마 뭔가를 앓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앓고 있으면 당연히 뭐겠어요? 질병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다 B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합어휘를 봤습니다. 조합어휘는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략 PT 부분에 제가 정리해 놓은 어휘는 반드시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일차. 자, 8일차 쓰기는요, 보시다시피 여러분 전략 PT를 보고 계시나요? 예, 문장 부호와 원고지 쓰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벌써 이제 문장 부호와 원고지 쓰는 법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이 짧은 문장들 요약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글을 요약해서 원고지에 써보는 연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PPT라고 하죠. 이 종이에다 치는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이 원고지 사용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격식에 맞추지 않으면 이것도 감점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더 이상 틀릴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확실히 배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호를 보실 텐데요. 부호가 생각보다 우리가 이 글 장문에 쓰는 부호가 많아요. 많은데 저는 일부러 이제 쓸데없는 것까지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장문을 하게 된다면 쓰는 부호,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표는 모르는 사람 없겠죠. 마침표, 첫 번째 마침표가 나와 있고요. 예, 문장을 끝내는 데 쓰는 거고요. 쉼표. 자, 쉼표 같은 경우에는 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강조하려고 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를 좀 그냥 한 단어, 워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 저거 원티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고 싶으면 끊고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절 단위로 우리가 좀 쉬어갈 때, 요때 주의해야 될 점은 주어는 한 번만 적는 거, 같은 주어는 한 번만 적는 거. 그 첫 번째 나왔던 주어가 계속해서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모점이라고 부르고 중국어로는 뚠하오라고 해요. 뚠하오. 자, 얘는 병렬로 나열할 때 좀 말이 어렵나요? 쉬워요. 내가 과일을 좋아하는데 딸기, 사과,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딸기, 사과, 바나나를 좋아한다, 바나나 등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요것들이 이제 뚠하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요거 딸기와 사과와 바나나는 무게감으로 한다면 같은 무게.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들을 쭉 나열을 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모점 혹은 뚠하오라고 하시면 되고요. 큰 따옴표는 우리가 대화 내용을 쓸 때 씁니다. 이 혼자만 쓰면 안 되고 나중에 쌍점이랑 같이 쓰는 경우를 볼 텐데, 같이 한번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가 말하기를 이라고 해서 말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렇죠? 수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큰 쌍점을 쓰시고 콜론이라고 해요. 영어에서는.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를 쓰고 대화를 하고 마지막에 마침표와 이 닫는 큰 따옴표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말줄임표는 보는 것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 일은 없습니다. 그냥 지문에서 이 말줄임표가 나오면 말을 흐리거나 마무리 짓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줄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놔두시면 되겠고, 자, 큰 가로도 여러분들 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원래 없는 이 부호거든요. 큰 가로는 뭐에 쓰냐면 제목에 써요. 제목. 여기 들어간 제목은 영화, 소설, 노래 제목 다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이 원고지에 제목을 쓸 때 거기다가 내가 이거 제목인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장문의 제목에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출판된, 이미 세상에 나온 작품들의 제목을 쓰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콜론이 아니라 세미콜론이라고 하죠. 하나는 동그라미 점인데 하나는 이제 쉼표처럼 생긴 거, 이걸 우리가 쌍반점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보통 분류를 많이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자, 공부 잘하는 방법, 복습하기, 예습하기,
숙제 잘하기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뭐뭐 하기 뭐뭐 하기 뭐뭐 하기 예, 세 가지로 분류를 할 때 이 쌍반점을 잘 쓰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뭐 쓸 일은 없고요. 이런 건 독해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놨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잘 쓰는 것은 마침표, 쉼표, 그리고 큰 따옴표, 그리고 쌍점 요 정도 많이 쓰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요, 바로 이 원고지 쓰는 방법인데, 일단 5가지로 줄여놨지만 좀 더 첨가해서 제가 필요한 것들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인데요. 자, 제목은 이제 학생들이 좀 2가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제목을 중간에다 적어놨는데 막 칸수를 셀 필요는 없어요. 뭐 칸수가 셀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짧은 제목 우리가 보통 음절로 따지면 한 2음절, 1음절부터 한 뭐 7, 8음절까지는 중간에 적으시면 돼요. 중간에 적으시면 되겠고 이 4칸 띄워서 적는 분들 계신데 상관은 없습니다. 구방식이죠. 옛날 방식인데 4칸 띄워서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모두가 중간에 쓰는 추세이고요. 긴 제목을 썼을 때 4칸 띄우고 쓰면 되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쓰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여기는 지금 표시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가끔 한국어 원고지 쓰는 방식을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제목을 적고 나면 뭐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여기를 이제 한 줄 띄우시는 분이 있어요. 한 줄. 그렇죠? 예, 절대 띄우면 안 됩니다. 중국어 이제 원고지는 반드시 첫 제목을 쓰고 나면은 2칸 띄우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야. 줄은 전혀 띄우지 않습니다. 어떤 단락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예요. 줄은 절대 띄우지 않고 이렇게 2칸 띄우고 쓴다라는 거. 지금은 한 단락밖에 안 나와 있는데 한 단락, 1단락, 첫째 단락밖에 안 나와 있는데 만약 2번째 단락이 있다 한다면 여기도 만약 원고지가 이렇게 있다. 원고지 이렇게 있다면 역시 2칸을 띄우고 다시 뭐 문장을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웬만한 부호들은 다 한 칸에 써요. 부호는 한 칸. 한 칸에 쓰는데 이런 경우 요 3가지가 나와 있네요. 여기 보이죠? 제가 앞에 거 적는다고 좀 지저분해졌는데 마지막에 보면 요런 것들은 보통 다 한 칸에 써요. 어떻게 쓰냐면 누가 말을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부분 있었죠? 타수어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화 내용을 이제 적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어쩌고 이렇게 나온다 친다면 요 부분을 어떻게 적는다? 한 칸에 적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치고 큰 따옴표로 막는 것도 어떻게 적는다? 한 칸에 적는다는 거. 2칸이 아닙니다. 한 칸에 적는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겠죠. 예외사항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타원, 따오, 타수어 해서 여기 끝나는데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걸 한 칸에 다 적어야 되는 건데 요 경우에만 마지막 단어로 들어갔을 때만 요거 우리가 뚠하오 뚠하오란다. 저기 콜론이라고 불리는 이 점을 여기다 놔두고 이제 큰 따옴표는 시작하는 칸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적는다는 거 5번과 4번, 2번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한 칸에 다 적고 있죠. 한 칸에 다 적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연습은 어떤 게 나왔냐면요. 이 문장에서 이 부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很久以前有位简明儿受百姓爱戴的国王. 자,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很久前 일단 시간의 표현을 집중해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컴마를 썼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됐고 문장이 맞췄음을 마침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安来是一个务实的作家他因尘埃落定飞升文坛. 자, 飞升文坛면 어떤 방면에서 유명하다. 페이성이 유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학계에서 이름을 날렸다라는 뜻인데 알라란 사람 이름이에요. 땡땡땡 실무적인 작가, 능력 있는 작가인데 그는 인외의 줄임말이거든요. 얘 때문인데 얘를 뭘 썼어요? 이걸 썼다라는 것은 제게 작품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루어든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저 사람이 작가라고 했으니까 아마 작품 제목이겠죠. 뭐 소설이라든지 수필의 제목이 천하의 루어든. 이것 때문에 문학계에서 이름을 날렸다. 그래서 제목은 요걸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3번째 연습입니다. 女儿回答说还能有什么当然是胡萝卜鸡蛋和咖啡了. 자, 일단 대화체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원고지는 없지만 요거 한 칸에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됐고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도 한 칸에 쓰셔야 돼요. 이 색깔은 여기만 돼 있지만 요거 한 칸에 같이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잠시 끊었어요. 말을. 그쵸? 그리고 후로버 당근 지단, 달걀. 같은 이제 무게감의 단어들은 뭘 썼어요? 뚠하오를 썼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습이에요. 他就有个宏伟的志向
长大以后一定要成为一名神坚守, 그죠? 坚守. 자, 神坚守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명궁수가 되겠네요. 그쵸? 神坚守. 자, 그럼 보시면요,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게 있죠. 그는요, 아주 바로 웅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뭘 썼어요? 예. 아까 말했던 콜론을 썼다 그랬죠. 콜론을 썼는데 부연 설명을 할 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포부가 뭔지를 설명하는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뭘 쓰기도 한다? 콜론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쓸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고유명사. 명궁수가 되겠다라는 것이었다. 명궁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뭘 썼다? 예, 쌍따옴표, 큰 따옴표들을 두 가지를 썼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급에서 여러분들이 이 PBT라고 하죠. 종이에 치는 시험을 하면 원고지에 쓰게 될 텐데 이 부호가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볼 줄만 알면 되고 쓰는 거는 크게 이렇게 좀 몇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거 아까 제가 찍어드린 거 한 5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되겠고요. 보통 원고지 격식은 제목 적는 것과 단락을 2칸만 잘 띄워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 가서 또 헷갈리지 마시고 처음에 제대로 한번 잡아두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원고지에 쓰는 연습을 할 텐데 저기에 주의해서 그래서 모범 답안 같은 경우에 이제 원고지에 쓴 형식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혹시나 격식이 틀렸으면 아 저건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하고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